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아이킥 실시간 유튜브 좋아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뉴스아이킥 유튜브 생방송 클립 아래에 보시면요.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좋아요를 누른 화면을 찍으셔서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매일 한 분씩 추첨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당첨자 오늘 오후 7시 35분에 발표해 드립니다. 네, 먼저 장윤선 기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좀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요. 네.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2년 전에는 이게 자진월북이라고 종결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네. 2년 후에 월북 조작 의혹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 공방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월북 조작 의혹까지 결국 제시가 됐습니다. 네. 2년 전 나왔던 이야기들 좀 재구성 종합을 해보면 뭔가 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해수부 소속이죠.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된 건 2년 전이 2020년 9월 21일 오전입니다. 네. 근무 중이던 이 씨가 사라진 걸 발견한 건 동료들이었고요. 그 시각이 한 오전 11시 30분 정도 됐었고 네.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신발이 가지런히 있고 그리고 구명조끼가 없어지고 소형 부유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종됐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1시 50분부터 해경, 해군, 해수부 뭐 선박 20척, 그다음에 뭐 비행기, 항공기 2척 뭐 이렇게 띄워가지고 막 찾은 거예요. 네.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군 특수정보라고 하는 SI 정보를 통해서 그 이튿날 오후 3시 반쯤에 북한의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이 씨가 부유물에 올라타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후 4시 40분쯤에 북측은 이 씨한테 표류 경위를 확인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좀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월북 관련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을 군 당국이 파악을 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시 해경과 군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한 4-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후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숨진 뒤 불태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SI 정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군사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대충 뭔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CCTV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보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감청, 암호 그리고 휴민트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독하고 분석해서 판단하는 그런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휴민트라는 것은 휴먼 인텔리전. 그렇죠. 이제 사람에 의한. 그렇습니다. 네. 뭐 당시 이제 그 처음에 발견됐던 게 이제 북한 어선에 의해서 발견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이제 쭉 듣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그 SI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거를 공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예. 사실 비밀은 군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국회 정보위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고 공개하라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군 합참 안에 이 SI 관련된 정보가 다 들어있고 지금 원한다면 충분히 윤석열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국회 정보위 안에서 또 국방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고 긴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결국 군과 해경의 발표 내용은 전반적인 첩보 내용들 또 정보 확인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 월북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도. 예,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아침 국방부의 판단인 거죠. 예.
근데 판단은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 판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정치인들 당시 이제 국방위 그리고 또 정보위 소속이었던 이제 의원들한테 취재를 쭉 해보면 네. SI 정보는 사실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이제 증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북한군의 끔찍한 피격 그리고 시신 훼손 뭐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그럼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분했었고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건데 네. 물론 이제 당시에도 사건을 다시 이제 뒤져보면 의혹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그 종전선언 관련된 연설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이런 평화 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서둘러 덮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북한의 공동조사도 요구를 하고 그러나 이제 물론 북한이 거절을 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기가 되지만 SI 정보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딱 있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규명해내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족 측 그리고 이제 동료들은 자진월북이 아니었다. 이유 없다. 이분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국방부하고 해경이 설명을 하기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뭐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네. 그때 이 자진월북임을 의심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수사, 조사 등을 진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나 해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입장 번복도 모두 아닙니다. 그냥 못 찾은 거예요. 그 증거를.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주장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 구도 속에서 오면서 이 뭐 자진월북을 일부러 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축소, 은폐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일부러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끄집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당시에 자진월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상황 자체가 그럼 달라져야 그런 전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진월북이면 예를 들면은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뭐 축소가 된다든지, 근데 자진월북이 아니면은 뭐 상당히 파장이 커진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진월북이든 아니죠. 아니든 그렇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폐륜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거는 네. 그 사건 자체로 일으킨 파장이 큰 거기 때문에 사실 자진월북이냐 아니냐의 쟁점은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땠느냐 이거는 사실은 별 그 중요한 어떤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남는 문제는 이제 지난 정권이 유족들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유족들이 이 상황을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 부족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과연 자진월북이라는 것을 일부러 꾸며내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이 이런 사정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족에 대한 어떤 양해나 해명이나 또는 이해 이런 부분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만 그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I가 한미 연합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군의 이제 첩보 내용, 감청 내용을 듣고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년 전의 얘기예요.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당시 민주당의 황희 의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유족들은 이런 정치권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네. 그래서 진실 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 뭐 북한 측에 공동 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이 뭐 거기에 응할 리 만무한 상황인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뭐 공동조사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군인을 그 이듬해 뭐 살인죄로 기소를 하지만 뭐 특별한 소득 없이 그냥 사건을 종결하는 상황으로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 소송에 이번에 이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네. 일정한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된 이런 상황인 것인데 네. 근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SI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라면 국민의힘이 판단해서 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협조하겠다라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어찌 보자면 이 공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는 있어요. 네. 이 정보를 예를 들면 로데이터를 그런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자진월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각조각 난 정보들인 것이고 그럼요. 당시의 자진월북 판단도 이런 것들을 다 끼워 맞춰서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분석의 결과로서 자진월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공개하는 것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난관도 있겠지만 공개한다고 해서 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되겠느냐? 유족들을 위해서 네. 한번 물음을 좀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모두 지난 정권 현 정권 모두 그다지 잘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굳이 월북이라는 사실을 정보 분석 결과 그렇게 추정된다 하더라도 굳이 밝히고 유족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했었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요. 현 정권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불러일으켜서 과연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무척 안타까워서 어쨌든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고 유족에 대한 어떤 회복, 명예 회복과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차분하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김민하 평론가가 뽑은 오늘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징계를 당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았죠? 그렇습니다. 어제 밤 늦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했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김혜재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명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당 안팎의 파장이 컸고 당시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반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정도 수위인지 어떤 쪽에서는 너무 과한 징계다, 심하다, 어떤 쪽은 약하다 이렇게들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원 자격 정지라는 거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네. 말하면 예. 법적으로는 당원에 가입된 상태이겠지만 당원과 관련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뒤에 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전당대회 출마나 이런 것들도 불가능한 것이고 아하. 투표도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징계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였고 네. 그다음에 이 징계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라고도 평가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최강욱 의원은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 그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 선수를 뺀 거다 대표팀에서 아하.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썼는데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주장들을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해서 징계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7일 이내에 아마 재심 청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될지도 아마 앞으로의 좀 작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일부 당원들이 징계 관련 책임자들에게 비난 문자를
뭐 보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비난 문자를 보내는 대상이 좀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이제 당원 내지는 지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 윤리심판원 소속의 국회의원 명단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김혜재 의원을 비롯해서 김종민, 신영대, 안규백,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헌 의원 등이 명단에 들어있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막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예. 근데 이 현실을 따져보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면 김혜재 의원 제외하면은 다 윤리심판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실제 윤리심판원을 구성하는 이 위원들은 외부 인사가 다수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러면 명단은 어디서 왜 나온 거냐 상당한 의문이 들죠. 예. 근데 오늘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허위 명단에 기재된 한 의원은이라고 해서 인용을 했는데 네. 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수백 통 받았는데 명단에 기재된 의원 다수가 친문재인 이낙연계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최 의원 징계마저도 개파 싸움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 윤리심판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은 이 최강욱 의원이 했다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성희롱성의 어떤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강욱 의원이 억울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가진 어떤 분들의 이 생각을 해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걸 뭐 이렇게 징계를 추진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여서 중간에 뭔가 그 얘기를 최강욱 의원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리심판원이 편향적으로 구성됐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당의 분열을 더 뭐랄까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는 분명하고 네. 더군다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박지원 전 위원장을 또 경찰 고발했다고 하거든요. 고발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강욱 의원이 결국은 성희롱 사건, 성폭력 사건의 어떤 그 당사자인 것처럼 그동안 주장을 해서 일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장윤선 기자 민주당 내부 상황들 좀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사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당원권 정지 6개월은 그 약한 징계는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을 때 네. 비교적 중징계에 가깝고요. 그런데 이제 최지현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전 공동비대위원장. 그렇죠. 네. 그런 이분은 사실상 N번방 활동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활동가 수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치권 안에서 보자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징계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에 불복해서 여러 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그 난타전에 가까울 정도로 문자 폭탄을 보내고 뭐 정치 활동 좀 힘들게 하는 그 당원들의 모습은 네. 국민들이 보기에 그닥 옳지 않다. 네. 그리고 사실 최강욱 의원의 태도도 어쨌든 이제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러게요. 자숙하는 모드를 보였다면 네.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2중 3중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자기 변명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스텝이 네. 꼬인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모두 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어서 철험회도 해체해야 한다. 이 얘기도 했죠.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런 논지입니다. 지금 철험회를 해체를 왜 언급했냐면 네. 최강욱 전 의원의 이런 행위 등등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지선 패배, 대선 패배 원인이었다. 그리고 일련의 그런 이 당에 해악을 끼친 여러 가지 사건은 결국 철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원인이 됐다. 예를 들면 한동훈 청문회에 이상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결국 이 주장은 전당대회 출마까지도 고려한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전망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박지원 전 위원장 선택 어떻게 될 것이냐에 더해서 최강욱 의원 출마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철험회를 지지하는 강경파 표심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지금까지는 비주류라는 이미지를 한 손에 들고 철험회라는 강경파라는 어떤 실속이 있는 그 두 개를 두 손에 들고 지금 대응해 왔는데 네. 이재명 의원은 어느 쪽에 설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는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여기까지 지금 막 불똥이 튀는 사안이어서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3인칭 시사 시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